네, 글로벌 시장의 흐름 살펴보면서 국내까지도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게 된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라든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반을 다졌고 주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EPS와 PR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EPS를 끌어올렸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강한 랠리를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P 기업들의 40%가 실적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된 기업들의 무려 80%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재 결국은 우리가 모든 어떤 외부적인 변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수렴이 된다라면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나름대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강한 랠리를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현재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쪽으로 현재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4분기 때 보여지고 내년도에 또 전망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치들이 다소 조금 높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면 거침없는 신고가 랠리 행진이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난 밤 사이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미중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속았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찝으신 게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횡보를 보게 된다라면 대단한 협상가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강원 전략을 상당히 많이 펼칩니다.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또 이렇게 상당히 많이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1단계 협의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연기와 농산물의 수입 이런 거로 맞바꾼 거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건 저는 2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특허 부분들을 거론해야 되는 2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단계 협상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이펙 정상회담보다는 빠르게 협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과연 무슨 생각이겠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실무진들의 협상이 상당히 잘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실무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 이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발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 입장의 머릿속에는 선거가 이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서 무언가 매듭을 지은 것을 내세워야 되는데 2단계 협상 같은 경우는 중국도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기술 이전 부분들을 중국이 쉽게 양보할 리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1단계 협의이나마 자신의 치적으로서 자랑을 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2단계 가기 전에 1단계 어쨌든 양국 정상이 만나서 사인을 했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큰 퍼포먼스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일으켰지만 하나하나 매듭 국면으로 전환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대내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12월 15일에 예정돼 있는 관세 인상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나와 있었던 것은 문우신 장관이 연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 차례 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라라는 이제 한마디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 가격 40% 넘게 급등하는 등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글쎄요. 저는 상당히 지금 중국이 재밌는 선수를 던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처음에 이제 발현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의 화폐 개혁에 거의 버금가는 네. 그러한 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략 한 2천만 원까지 비트코인, 대표적인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정도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소위 말해서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 통화로서의 자리매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또 일견 비관론자 중에 한 사람인데 네네. 왜냐하면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화폐 가치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게 된다라면 안정성 문제가 있다라는 네.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이 이런 비트코인의 발호를 인정하겠느냐라는 거죠. 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국주의를 주도국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결국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 된다라면 미국이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급격히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용납을 못한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도 용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중국이 선수를 던졌을 때 이건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고민을 해봐야죠. 네. 예, 제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리브라라는 그러한 그 비트코인이 페이스북 암호화폐가 네네.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죠. 네네. 암호화폐인데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그 기대가 꺾였는데 리브라가 기존의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순수한 암호 기반이고요. 네네. 리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근본이제와 마찬가지로 그 리브라에 발행하는 만큼 채권을 보유를 하는 거죠. 네네. 그 다소 다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는 화폐로서의 결제가 아니라 네. 만약 화폐로서의 결제를 한다면 위안화 기반이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지금 위안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기축통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리브라처럼 위안화 기반으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한 것을 현재 지금 시진핑 주석이 노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암호화폐라든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요인이 전혀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리브라와 비트코인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합작이 된 그런 네네. 부분들을 해서 위안화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발행하게 된다라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미래 화폐에 대한 선점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대감 덕분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꽤 컸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하시지 말라라고 그래서 안 하실 건 아니고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네. 이런 것들이 소위 테마주라고 불리는 건데 테마주에 대한 위험성은 여기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이 수차례 언급을 하실 것인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석적인 투자를 언급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십시오. 하시되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손절을 칼같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손절을 칼같이 못한다? 그러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현재 관심이 있을 때만 매매를 해야지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으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장기 투자한다? 테마주를 장기 투자한다? 이것은 맞지 않은 옷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십사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3법, 그러니까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것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한간을 보자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업 발전에 좀 쓰고자 하겠다. 거기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산업이 발효를 하게 된다라면 법이 좀 못 따라오는 면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워낙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이 그런 것들을 따라오지 못해서 규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지금 어젯밤에 또 나온 얘기가 타다를 또 검찰이 좀 놀랐어요. 저도 그 소식 듣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법과 공유 경제가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논제로 들어와서는 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서 AI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결국 AI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4차 산업에 있어서의 물질 간의 공유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런 것도 이제 통신이 네. 중요한 자리매김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AI의 선도 국가가 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 될 것이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 이러한 법들이 해결이 돼야만 그렇죠.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절하신 발언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리가 그 증시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의 수혜주를 네네. 탐색하라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상당히 높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참 애매한 게 네. 넓게 보자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해당이 될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예. 좁게 보자면 이건 해당되는 종목이 없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기업을 좀 따져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오늘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네네.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거론된 기업이 네이버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이버가 우리가 이제 자회사 라인이 있죠. 네. 라인을 필두로 해서 이런 것들이 AI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네. 것들을 네이버가 밝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네.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 같은 경우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대 후반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런 것들이 또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으로서 네. 물론 이제 뭐 카카오도 어제 SKT와의 또 관계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새로운 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주요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